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쏙쏙입니다. 자, 오늘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일단 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교점을 가지고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얘기를 하실 건데,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일반형이라는 걸 배우셨죠.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서두에서 요 첫 번째 강의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이 표준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일반형의 식을 사용해야 되는 타이밍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 단원에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요 표준형을 이용해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첫 번째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일단은 요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앞에 단원에서 배우신 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 결과물이 원이 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방에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도형의 식을 f의 x, y는 0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적용을 할 때는 왜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y는 mx 플러스 n하는 1차 함수의 모양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했었고, 그 이유는 이제 항등식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f1번이라고 하고 f2번의 x, y는 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f'1번 x, y 플러스 k배 f2번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해주고 는 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만들어주는 원리는 여기 가운데 끼어있는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0이 되어야 하고,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0 한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0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것들은 원래 0이었으니까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결과물의 도형의 방정식을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요.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다가 플러스 k배의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붙여주시고 는 0이라고 잡으시면 된다고요. 자, 요게 이제 앞에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었죠. 자, 근데 이 결과물이 뭐냐면 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니까 지금 여기 이 연결한 식에 들어있는 2차 항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직선의 식은 1차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고 y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야 한다. 즉 k에 얼마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지고 빼기 ax,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6y, 앞쪽에서 뒤쪽에서 마이너스 2ay, 상수는 9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또 1,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를 대입하시게 되면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a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y에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k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a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3a가 될 것이고 19,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값은 6이다라고 이렇게 잡히게 되겠네요. 자, 필수지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수지 11번 보시게 되면 요 원과 요 원을 지나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죠.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더하기 k배의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은 0이라고 뭐라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결과물이 원이기 때문에 x제곱 y제곱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문제와는 다른 게 원을 구할 때는 이런 자료가 하나 나오죠. 1,2를 지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를 식에다 대입하시면 x 대신에 1, y 대신에 2 집어넣으면 5 빼기 4니까 1 플러스 k배 1 플러스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는 0이다. 자, 이렇게 되면 k 값이 K값이 1이라고 잡히네요.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에다 K에 1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2X제곱, Y제곱, 앞뒤에서 2Y제곱 나오고, 빼기 4X, 빼기 6X, 빼기 10X, 그 다음에 빼기 2Y, 더하기 4는 0이요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이러한 원의 방정,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숙제지 11번이었고요. 마지막 발전 예제 12번 보시면, 자, 이 내용은요,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교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 왼쪽 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현이 되고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이 선분은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뭘 구해본 뭐냐면 앞에서 발전 예제 10번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원의 방정식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k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해주고 는 0이라고 하는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죠. 근데 원 두 개를 가지고 할 때 결과물에서 직선을 원하면 우리는 k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아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해결한다 그랬죠.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나서 남는 것만 써보면 4x 플러스 4y 빼기 4는 0이 돼서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이 녀석의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한쪽 원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보세요. 그럼 왼쪽 원 같은 경우는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2죠. 이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2가 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에서 좀 전에 구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반지름 2 똑같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에 수선의 발을 쏘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2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 요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공통현의 길이의 절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를 도배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2단계. 그러면 중심 좌표, 중심에서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이 녀석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점직선의 거리니까 루트분의 절대값을 주시겠죠. 루트 하면은 x 앞에 계수 1과 y 앞에 계수 1을 제곱해서 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절대값 안에는 0을 x 대신에 0을 x, y 대신에 대입해서 남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와 이용해서 요 길이, 이걸 구하시면 요 길이 잠깐 별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별표는 자, 루트 2분의 1의 제곱 3단계 조형 밑에다 쓰죠. 3단계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별표의 제곱은 2의 제곱 4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별표는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그래서 별표의 제곱이 2분의 7이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별표는 루트 2분의 루트 7. 그러면 2분의 루트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절반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4가 되고 그것을 두 배 하면 공통 현의 길이가 되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루트 14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는 내용까지는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